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무연고 사망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이 이들을 위해 첫 공영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조선 최초 의병장 활약지면서 왜구를 막았던 영암읍성의 복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필리핀 정부가 대한민국에 계절 근로자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전남 지역 농어가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53%가 횡단 중 사고로 나타나면서 경찰이 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포함한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주변에서도 무연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생을 마감한 뒤에도 시신을 인도할 가족조차 없어 홀로 남겨지는 이들을 위해 해남군이 첫 공영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에 있는 남도 광역추모공원입니다. 꽃다발과 가족들의 편지가 가득한 봉안당 뒤편에 꽃 한 송이 없는 유골함들이 가득한 공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골함에는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숨진 뒤 가족을 찾지 못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부한 무연고 사망자들입니다. 해남군은 올해 처음으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13명을 합동장례로 치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이 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단계는 그 누구라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성스럽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등 1인 가구 증가 속에 무연고 사망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2021년 3,000명 정도에서 지난해는 5,000명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남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가 최근 3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망 뒤 유품 처리에서 화장까지 장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들은 장례식도 없이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약간의 장례식 비용만 치르면 마을 장례식이라든가 아니면 시민 장례식 이런 형태로 해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지난해 1인 가구 5명 가운데 1명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전력 사용량 분석 등으로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등 사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영암에는 조선시대 외적을 막아내고 주민들을 지켜낸 영암읍성이 현재까지 남아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시설들이 파손됐고 일부터에는 경찰서도 들어서 있는데 영암군이 경찰서를 이전하는 등 읍성 복원에 나섭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나무가 우거진 영암의 한 둘레길. 굽이진 길을 따라 걷다 보면 10m 높이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벽과 마주합니다. 조선 건국 초기 왜구로부터 고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암읍성입니다. 영암성 둘레길에는 이렇게 조선시대 돌로 쌓아올린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 최초 의병장 양달사 장군과 영암 군민들이 왜구 6천여 명을 물리쳤던 영암성 대첩의 현장이기도 한 영암읍성. 당시 성에는 성문 3개와 동원, 객사 등 15개의 관청시설이 있었지만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저도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성이라는 것은 개념은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있었다는 것은 잘 몰랐어요. 일부 구간만 남아 담장이나 축대 등으로 사용되면서 잊혀질 뻔했던 영암읍성의 역사. 보존 상태가 양호한 영암읍성 일부 구간과 당시 토기와 자기 등의 유적을 확인한 영암군이 영암읍성 복원에 나섰습니다. 조선 당시 감옥시설인 형옥과 남문, 성벽이 있던 자리에 들어서 있는 영암경찰서도 이전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부지의 역사적인 의미를 적극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새로 신축 이전하는 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고 영암읍성 복원과 함께 읍성을 중심으로 달맞이 공원을 조성하는 등 역사적 가치를 담은 관광, 문화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을 인위적으로 복원하지 않고 최대한 현상을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원해서 영암군은 영암성 대첩 승리를 기념하는 영암성의 날이나 거리 퍼레이드 등의 문화행사도 추진해 영암성 유적지를 대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에서 1년 내내 소아청소년 외래 진료가 가능한 달빛 어린이 병원이 2곳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에 이어 광양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문을 열어 운영에 들어갔으며 순천에서만 지난해 4천여 명의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지난 2014년 첫 시행 이후 전국에 66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남 서부권과 중부권에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족과 야간 업무 부담 등으로 신청 병원이 없어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대한민국에 계절 근로자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전남 지역 양식어가 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입국해 전남 양식어가로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1,365명으로 이 가운데 필리핀 출신이 80%인 1,092명을 차지했습니다. 전남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 근로자 출신국가 다각화 등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농번기를 앞두고 있어 농가에도 인력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모두 349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형별로는 법규 위반으로 횡단 중 사고가 53%를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남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는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저감시설과 방호 울타리 설치 등 교통시설물을 개선하고 전남 지역 5,260대의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관리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에게 4년 동안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근속잔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8일까지 모집합니다. 대상 기업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재직 중인 1년에서 4년차 청년 노동자 최대 10명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업에는 4년간 최대 500만 원을, 청년 노동자에게는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월이 됐고 오늘부터는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작하는데요. 당장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업 시간 외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오는 1학기부터 광주 32개 초등학교에서 시작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누구나 이용 가능한 늘봄학교는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덜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는 오후 1시부터 최대 오후 4시 반까지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늘봄학교 이용 대상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 나갈 예정입니다. 기존에 운영됐던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은 비용을 내야 하거나 소수의 학생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늘봄학교는 인원 제한 없이 2시간 이내 프로그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현재까지 32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2,100여 명 중 70%인 1,48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직장생활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육을 맡길 데가 없어서 학원으로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했다면 학습비가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주 지역 교사단체들은 늘봄학교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수업 준비할 교실을 늘봄학교 이용 공간으로 내줘야 하고 기간제 강사를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겁니다. 교육이 끝나고 난 그 뒤의 시간은 보육의 영역이거든요. 공간은 학교를 사용을 하되 운영이라거나 이런 고민들은 지자체에서 함께 조금 고민을 해주면은 조금 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좀 좋지 않을까.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안에 남는 교실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올해 초부터 비가 오고 구름 낀 날이 많아 햇빛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전남 지역의 농가들은 이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못해 농작물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참 수확을 해야 하는데 담양에서는 딸기를 다 버리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담양 주산리의 한 딸기 농가입니다. 초록빛 잎사귀 아래 딸기가 대롱대롱 맺혔습니다. 자세히 보니 곰팡이가 슬어 과실이 물렀거나 과형이 울퉁불퉁합니다. 큰 줄기마다 딸기가 7개가량 열리는데 내다 팔 수 있는 건 1개 정도입니다.
먹을 수 없게 된 딸기입니다. 이렇게 농장 곳곳에는 버려진 딸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3만 제곱미터 밭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이현술 씨는 농업 재해라며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47년 농사 지었는데 10일 동안 햇빛이 없었다는 것은 처음 일이고 수확이 단절되어 버리니까 이제 막막을 따름이죠 지금. 인근의 다른 농가. 수확기에 접어든 빨간 딸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곰팡이가 생겨 다 없앤 겁니다. 남은 어린 딸기도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모양 등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귀농 3년차 기훈범 씨는 딸기밭 2,000제곱미터 전부 이렇다며 지난달 운영비 450만 원이 그대로 빚으로 남게 됐다고 말합니다. 전량 지금 수확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뭐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대출을 받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라도 지금. 전남 지역에서는 딸기뿐 아니라 멜론과 장미도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과일이 제대로 맺히지 않거나 과일의 형태나 모양 이상, 곰팡이 발생 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작물 피해가 재해로 인정되려면 일조량과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등과 같이 피해가 즉시 확인되는 경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피해 품목과 규모, 각 지역의 일조량 등 추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바다는 육지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아 중대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처벌받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 확대 시행되면서 영세한 어업인들이 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에서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고 있는 선주 고영권 씨. 조업을 나간 선박에서 밤사이 무슨 사고라도 벌어지지 않을지 매일 가슴을 졸입니다. 선원들에게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하고 선박 상태를 여러 번 점검해도 바다의 조업 환경은 수시로 변해 무슨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육상과 달리 해양 어선에 비해서는 특별 변수가 많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배 출항을 못할 정도로의 마음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5인 이상의 어업장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규모 제조업과 달리 어업은 영세업체들이 많고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는 모두 700여 건. 이 중 사망과 실종으로 이어진 중대재해는 20건에 달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최근 해양수산부와 수협 측도 중대재해법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했지만 어업인들의 걱정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사무실도 없는 영세한 어업장의 경우 안전조치 이행을 문서로 남겨놓는 서류 작업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내가 얼만큼 보고 얼만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막막했죠. 한 척당 100페이지를 하면 되는데 수적이거나 사적인 사람들은 뭐 300페이지를 해야 된다. 수협과 지자체 등은 중대재해법 홍보를 위한 현장 교육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어업인들은 육지와 바다의 여건이 다른 만큼 중대재해법도 해상 상황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휴일 동안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진도군 조도면의 한 회사 건물에 1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내부방 1개를 모두 태우고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앞서 오전 4시 40분에는 강진군 성전면의 한 축사의 빈 인큐베이터 동에서도 불이 나 내부를 모두 태우고 63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봄철을 맞아 한평군이 산지 태양광 붕괴 발생을 대비한 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5일까지 건축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재우려지에서 300m 이내에 있는 산지 태양광 12곳을 대상으로 비탈면 안정도와 배수 처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옹벽의 붕괴 징후 확인과 관리 상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2달 동안 봄을 맞아 위생해충 방제와 감염병 취약 지역에 대한 일제 방역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아파트와 쓰레기장, 축산농가와 관광지 등 22개 시군 21,148곳을 대상으로 방역 차량과 소독기 등을 투입해 방역 소독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지역 소독업체와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 소독 증명서 적정 발급 여부와 정기 소독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영안군은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초등학생에게 지급했던 입학 축하금을 올해부터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영안군은 올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987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10만 원, 중학생 20만 원, 고등학생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 가정은 오는 2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해남군은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탁도와 잔류 염소, 수소이온 농도 등 6개 항목을 검사하며 망간이나 색도 등 3개 항목에 대한 검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질 검사는 해남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결과 통보까지 2주가 소요됩니다. 장흥 선악동 마을이 유엔 관광청이 주관하는 사회 유엔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장흥군은 이달까지 현장 답사와 컨설팅을 진행한 뒤 4월 말쯤 유엔 관광청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10월쯤 발표됩니다. 유엔 투어리즘 최우수 관광마을은 2021년부터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 등 세계 공통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20% 오른 1,524억 원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기준이 국가보훈 대상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전남교육청과 구글코리아가 오는 5월 여수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전남 작은학교 경쟁력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열린 업무협의회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콜린 마슨 구글 아시아 태평양 디렉터 등이 참석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행사 지원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따른 구글 클래스룸 활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에서 진행하는 알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전남도 내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살리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서비스 수업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미래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으로 5개 의료기관 76병상을, 공공격리병상으로 3개 의료원 53개 병상을 확충하고 2024년 착공할 호남권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완결형 의료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역학조사 전문 인력 43명, 예비 방역 인력 160명을 양성하고 감염병 관리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곳곳으로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되면서 전남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떨어진 곳이 있는데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에 더해 오늘은 전남권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탁합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목포와 전남은 낮 동안 구름 많겠고 점차 흐려져 밤부터 내일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전남 남해안에 10에서 30mm, 그 밖에 전남권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은 목포와 신안이 3도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목포와 신안 1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남해안 지역 강진과 장흥 1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강진과 장흥 13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과거도의 낮 기온 12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서해남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7시 40분입니다.
내일부터 전남 남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축구장에 두배 아직도 안 와보셨습니까? 미니아 딘체, 리바트 가구, 금성 침대, 에몬스 가구, 라셀르 업소용 주방기구, 사무용 가구 요한네 할인 매장이 영산강 하구뚝 상거리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마일리지 할인은 나중에 받는다. 왜 기다려? 지금 받아. 악사 케어로 찾았다. 마일리지 선 할인 특약부터 보상까지. 케어라 할 만하네. 난 악사. 넌 어느 쪽? 악사. 저는 음악에만 전념하고 자산 관리는 하나은행에 맡겨요. 믿을 수 있는 자산 관리에 영웅은 하나. 하나뿐인 내 편 하나은행. 목의 모든 증상은 참을성이 없으니까. 목의 곧바로 단도직입. 윤곽산 쿨. 목점막에 직접 작용해 다양한 증상을 해소합니다. 취향 존중. 윤곽산 쿨 신제품 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지킬 인생샷, 액션.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건 기적이니까. 세븐틴과 함께 예방에 동참해주세요. Change the future, change the world. 잘한다 내 손주. 잘한다 내 손주. 잘한다 내 손주. 바보 같아? 바보 맞아. 손주 바보. 세상 모든 손주 바보들을 위해 손주 사랑 신탁이 되다. 신영증권. 인크레더블 캐스퍼. 템퍼. 완전히 새로워진 뉴 템퍼는 나사 테크놀로지에서 탄생한 셀들로 압력을 20% 더 완화해줍니다. 템퍼. The future of sleep is here.